아이패드 프로에서 제가 개발에 많이 사용하는 앱 4가지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. 정확히 말하면 3가지인데요. 우선 소개드릴 거는 코다라는 앱이고요. 그 다음에는 이거는 에디터인데 맥에서는 좀 유명한 프로그램이고요. 그 다음에는 프롬프트라는 터미널 접속 프로그램, SSH 접속 프로그램이고요. 그 다음에는 트랜스밋이라는 FTP나 뭐 S3 접속하는 거고, 이것도 맥에 있는 프로그램이고요. 마지막으로는 윈도우의 원격 데스크탑 프로그램입니다. 우선은 코다 먼저 설명드릴게요. 코다는 이렇게 접속하면 터치 아이디로 하거나 비밀번호를 입력할 수 있고요. 이거는 개발자들의 그 비밀번호나 이런 서버 접속은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꼭 터치 아이디로 막아놓는 게 좋고요. 이 코다라는 앱 같은 경우는 설명드릴 게 없어요. 이거 자체가 좀 개념도 복잡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를 해놓으면 뭐 터미널 접속도 미리 이렇게 해놓을 수 있고, 뭐 여기에서 로컬에 뭐 파일도 만들 수 있고, 이런 식으로. 여기 보면 제가 이렇게 대충 말이 안 되는 HTML이지만 뭐 이렇게 해서 저장하면 커맨드 S 같은 게 먹어요. 이게 커맨드를 꾹 누르고 있으면 단축키가 나오는데, 이걸 해서 한 다음에 이거 뭐 미리 보기라면 이렇게 HTML이 보이고 이런 건데, 코다 프로그램 자체가 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. 그래서 자주 안 쓰는데, 맥에서 코다를 쓰셨던 분들이라면 익숙할 것 같고요. 그래서 코다는 이 정도로 끝내고요. 이제 제일 많이 쓰는 프롬프트라는 터미널 접속 프로그램입니다. 이 프롬프트를 실행하면 마찬가지로 터치 아이디로 비밀번호가 저는 걸려 있고요. 이렇게 나오면 여기 목록에서 제가 미리 설정한 서버가 있어요. 그러면 저희가 지금 커뮤니티 웹 서버가 있는데, 커뮤니티 서버에 이렇게 바로 접속하게 됩니다. 그래서 여기서는 다양한 명령어를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. ls를 입력하면 이렇게 나오고, ls-l을 입력하면 이렇게 쭉 나오죠. 이렇게 목록 보는 건 물론이고, 뭐 SSH 프로그램 접속했으니까 모든 게 다 되겠죠. 그리고 이게 이거는 지금 UTF 파일이 먹는데 한글도 먹어요. 이렇게 해서 vi 테스트라는 파일 만들고요. vi 열었죠. 이미 있는데 지금 Shift V로 이렇게 되고요. 뒤로 삭제하고, 한글도 먹어요. 이 왼쪽에 다국어 키를 누르면, 한번 누르면 한글이 되죠. 이렇게. 이게 커서가 약간 이상하게 표시되긴 한데 어쨌든 한글이 되긴 해요. 급할 때 고칠 수 있는 수준이고요. 영어에서는 아무 문제 없죠. 그리고 이제 ESC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ESC 제일 많이 쓰잖아요. 그래서 이 밑에 펑션에 ESC 키가 존재하긴 해요. 근데 이거 커맨드를 길게 누르면 IP하던 단축키를 볼 수 있거든요. 커맨드를 길게 눌러보면 이 escape가 커맨드 이거 백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. 그래서 커맨드 백팁 누르면 vi에서 ESC 먹은 거 그대로 되고요. 그래서 WK하고 저장하고 cat 해보면 한글이 잘 표시됩니다. 그리고 이제 비프 같은 것도 되는데, 여기 설정을 보자면 우선 단축키 커맨드 길게 누르면 나오는 게 클리어 스크롤 백인데, 이게 터미널에 뭐가 막 이렇게 많을 때 다시 보기 힘들잖아요. 캣 테스트 뭐 계속하고 막 이렇게 됐을 때 막 스크롤해서 보기 힘들 때 커맨드 K로 스크롤 백을 다 날려주는 거고요. 그 다음 단축키는 넥스트 탭, 프리비어스 탭에서 탭 간 전환하는 겁니다. 커맨드 시프트에 이렇게 해서 여러 개 서버 동시에 접속해서 이렇게 전환하면서 할 수 있고요. 전환해도 접속이 끊기지는 않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커맨드 W로 탭을 클로즈 합니다. 이렇게 이게 기본 기능이고요. 우선 서버 같은 거 이제 접속 설정할 때 보면 어떻게 하냐면, 기본적으로 이렇게 서버 주소랑 뭐 포트, 유저네임하고 키를 이용한 입력 방식도 지원하고요. 이 일반적인 비밀번호 입력 방식도 지원합니다. 이 키는 어디서 가져오냐면 이 아이튠즈로 연결해 가지고 키를 복사하면 됩니다. 그리고 여기 서버 세팅에서 뭐 포워딩이나 뭐 인코딩, 지금 기본이 UTF-8인데요. 인코딩도 지정할 수 있고, 터미널 타입이나 뭐 디스커넥트, 뭐 처음 시작했을 때 실행할 명령어, 뭐 자동 완성도 이 서버마다 컴플릿 데이터를 이거 지울 수 있고요. 프롬프트 스트링도 있죠.
그래서 이렇게 접속하면 이전 탭으로 연결이 안 되네요. 이렇게 진행하는데 지금 제가 좀 글씨 크기를 키운 편이에요. 근데 이거를 여기 설정해 보면 테마에서 다양한 테마가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골라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. 기본 폰트는 좀 더 작은 편인데요. 저는 작아도 충분히 볼만해요. 레티나라. 근데 지금 영상 촬영 때문에 20포인트까지 늘려놓은 상태입니다. 그리고 다크 테마와 라이트 테마, 그리고 패닉 팔레트라는 테마를 지원하고요. 개발자라면 다크 모드, 그리고 앱 테마도 라이트와 다크가 있는데 저는 다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 비프라는 건데요. 비프는 이제 그 터미널 같은 거 하다 보면 뭐 더 이상 뭘 할 수 없는데 계속 우리가 뭘 치는 경우 있잖아요. 그때 이제 삑삑 소리가 나던가 화면이 반짝거리던가 그건데 이렇게 이렇게 없는데 탭을 누르면 삑삑 소리와 함께 화면도 이렇게 깜빡거리죠. 저는 평소에는 이제 비프를 화면만 해놓고 쓰는 편입니다. 그리고 킵 디스플레이어는 이제 뭔가 이게 터미널 하고 있는데 이거 끊기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계속 서버 접속된 상태로 켜놓는 거고요. 패닉 싱크라는 거는 이 서버 접속 목록하고 아까 그 키강 비밀번호 이런 것들을 이 패닉이라는 서비스에 다 저장해놔요. 그래서 이 프롬프트 앱이 아이폰이나 이런 데도 있는데요. 그쪽에서도 바로 쓸 수 있는 거죠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불안한 면이 있어서 이 패닉에서는 암호화를 잘 한다고 하지만 불안한 면이 있어서 끄고 사용하는 편이고요. 그리고 이 클립이라는 거는 미리 이제 여기 보면 이 아이콘인데 미리 지정해 놓은 명령어를 텍스트 같은 거를 놓으면 이것만 누르면 여기 바로 이렇게 입력이 됩니다. 다시 해서 클립을 하면 이렇게 입력이 돼요. 근데 이 클립이라는 것도 전체 서버에 적용되는 거하고 특정 서버마다 클립을 지정할 수 있고요. 그래서 뭐 긴 명령어를 자주 쳐야 된다, 뭐 서버 장애가 났을 때 프로세스 목록을 뭐 빨리 봐야 된다, 뭐 이런 것들이 긴 명령하면 미리 저장해 놓고 이렇게 한 번만 누르면 입력할 수 있는 거죠. 그리고 키 같은 경우는 이제 SSH 키 접속에 사용할 키고요. 이 터치 아이디는 이제 이 앱을 실행할 때 비밀번호로 보완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럴 때 터치 아이디를 사용할지 비밀번호를 사용할지 설정하는 거고요. 이 키보드는 뭐 커스텀 키보드를 사용할지, 그리고 뭐 블루투스를 연결할 때 뭐 키보드가 어떻게 보일지 이런 건데 커스텀 키보드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서버는 아무래도 중요한데 그 데이터를 키보드 앱들이 쓸 수 있잖아요.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는 안 쓰는 편이고요. 네, 그래서 프롬프트는 이렇게 끝입니다. 프롬프트는 진짜 유용해요. 특히 아이패드만 가지고 다니면 여기서 뭐 하는 거 다 되니까 장애 대응도 할 수 있고 간단히 급하게 수정해야 되는 것도 수정할 수 있고 배포 서버가 있으면 거기 들어가서 배포도 할 수 있겠죠. 아이패드 프로 같은 경우는 이 화면 분할을 지원하면 정말 다양한 기능을 더 쓸 수 있거든요. 그냥 이 넓은 화면에 똑같은 기능만 있으면 뭐 쓸모가 없죠. 그냥 진짜 넓은 아이폰이지. 근데 이제 화면 스플릿 기능이 이렇게 있는데 이걸 지원하는 앱이 있어야지 이렇게 반으로 나눠지는데 이 패닉이나 뭐 제가 소개해드린 코다나 트랜스밋은 다 이 기능을 지원해요. 그래서 이 왼쪽에 만약에 뭐 사파리를 띄워놓고 이 왼쪽에서 지금 이게 약간 무너졌는데 UI가 이렇게 서버 배포를 하면서 이쪽에 뭐 사파리를 띄워놔서 서버 상태를 보거나 여기 개발하면서 웹의 문서를 보면서 할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프롬프트가 이걸 잘 지원하고요. 이제 이걸 끄면 이렇게 남아있어요. 세션이 얼마 남아있는지 한데 좀 이따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거 접속을 안 끊었잖아요. 다른 짓을 하다 보면 푸시로 와요. 그래서 계속 연결을 할 건지 그건 좀 이따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 트랜스밋이라는 건데 트랜스밋은 FTP 프로그램이에요. 원래는 이 S3나 뭐 SFTP 같은 걸 지정해 놓고요. 저 같은 경우 S3를 하는데 S3를 접속하면 제 S3 그게 접속이 돼요. 그래서 여기서 파일 같은 거를 보는 거죠. 그래서 HTML 같은 게 있으면 HTML 누르고 뭐 권한 같은 거 다 나오고요. 여기서 Edit in Transmit 하면 여기서 이렇게 바로 고칠 수 있습니다. 파일을.
그래서 고치고 세이브를 누르면 파일이 변경되고 S3에 저장되겠죠. 그러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. 그리고 여기에 있는 파일을 이 왼쪽에는 이제 로컬 기준인데요. 이 로컬에다가 다운받아서 다른 데서 쓸 수도 있고요. 그리고 설정은 마찬가지예요. 패닉 싱크가 있고 아까 똑같은 거고요. 키도 있고 뭐 터치 아이디도 있는데 제가 이거는 터치 아이디를 안 골라놨네요. 턴 패스 코드 1을 하고 네, 이거는 나중에 설정하겠습니다. 네, 그래서 이거는 S3 접속하는 프로그램이라 뭐 간단하고요. 그리고 여기 스크롤도 이렇게 먹어요. 예, 이렇게 하면 뒤로 가기가 되는 거죠. 그래서 S3 같은 뭐 파일 접속하거나 뭐 이래야 되는 거나 그 요즘에는 웹 서비스에서 S3 같은 거 저장소로 많이 쓰잖아요. 그래서 저장소의 특정 파일을 봐야 될 때 콘솔에서 다 못하고 막 콘솔에서 접속 못하는 경우 많잖아요. 그럴 때는 이 트랜스밋으로 확인하게 됩니다.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윈도우를 쓸 때는 저는 이 리모트 데스크탑 클라이언트를 쓰는데요. 윈도우에서 뭔가를 확인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뭐 공인인증서가 필요한 작업을 해야 될 때도 있잖아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집에 데스크탑 컴퓨터를 한 대 놔두고 공유기 통해서 웨이크온랜으로 윈도우를 켠 다음에 물론 공유기 접속 페이지는 여기 더 사파리로 띄우죠. 그 다음에 이 리모트 데스크탑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윈도우에 접속해서 하고 싶은 일을 합니다. 뭐 IE 테스트 할 때도 하고요. 지금 이게 이렇게 떴는데요. 이게 서버 세션이 지금 살아있는데 이 세션이 죽는 거를 막으려면 지금 프롬프트를 실행하거나 아니면 클로즈 세션에서 세션을 닫으라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서 오픈 프롬프트를 해줘야지 세션이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. 네. 이건 하나 죽여놓을게요. 이게 좀 이따 또 물어보면 그때는 클로즈 세션 하면 되겠죠. 그래서 원격 데스크탑을 켤 건데 지금 윈도우 컴퓨터가 옆에 있으니까 윈도우 컴퓨터를 켤게요. 윈도우 컴퓨터가 시끄러워서 미리 안 켜놨거든요. 제 데스크탑 좀 싼 거 맞추느라 좀 팬 소음이 심해. 네, 지금 데스크탑 윈도우가 켜졌습니다. 그래서 접속해 볼게요. 접속하면 제가 비밀번호 입력해서 바로 들어가지거든요. 네, 이렇게 접속이 되죠. 그리고 좀 걸리네요, 시간이. 네, 이렇게 접속이 됐습니다. 여기 윈도우에는 지금 그냥 대기 화면인데요. 이렇게 바로 접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. 그래서 윈도우가 필요한 작업은 여기저기서 하면 되는데 이제 예전 같은 경우는 좀 불편한 게 윈도우 작업을 뭐 하면 한영 변환 되는 게 제일 이슈였어요. 한영 변환이 잘 안 되는 앱들이 있거든요.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한영 변환이 잘 됩니다. 여기서 지금 뭐 영타잖아요. 근데 아이패드에서 한영 바꾸는 게 제가 여기 왼쪽에 다국어 키라고 그랬잖아요. 요거 한번 누르면 이렇게 바로 한글이 바뀝니다. 네. 그래서 그냥 한글 쓰듯이 네이티브로 지원하는 거죠. 뭐 확대 이런 거 다 잘 되고요. 스크롤도 이렇게 하면 스크롤 잘 되고. 그래서 윈도우 쓰는 거나 다름없어요. 지금 이 RDP 앱을 통해서 이걸 쓰면 윈도우 뭐 서피스 쓰는 거 같고요. 물론 애플 이 펜도 잘 되죠. 여기서 이런 거 뭐 키보드 밑에 잠깐 네, 여기 세션 또 물어보는데 여기서 클로즈 세션 하면 닫혔을 거예요. 그래서 다시 프롬프트로 돌아오면 여기 세션이 닫아져 버렸죠. 그래서 리모트 데스크탑은 이렇게 해서 여러 대 서버를 넣을 수도 있고요. 이게 터치 모드도 있는데 이렇게 이거를 모드를 마우스 모드로 바꿀 수도 있어요. 마우스 모드로 하면 이렇게 터치하면 마우스를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. 근데 필요가 없어요. 터치가 더 편하니까. 키보드 밑에 뭐 윈도우 키 이런 거 윈도우 키 누르는 거 밑에 탭이나 이런 것들 나오고요. 네, 그래서 저는 이렇게 윈도우를 꺼버려야 됩니다. 윈도우가 너무 시끄러워서 오래 켜둘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저는 주로 아이패드만 어디 급하게 갈 때는 아이패드만 가지고 가요. 맥북 프로를 못 가져갈 상황에서는.
그럴 때는 이 프롬프트로 접속해서 급한 일 처리할 수 있고, 이건 아이폰도 마찬가지고요. 이거를 이 트랜스밋은 뭔가 파일을 봐야 될 수도 있으니까 트랜스밋도 가지고 있고, 리모트 데스크탑은 혹시 어디 갔는데 윈도우가 없는 상황에서 공인인증서로 뭘 해야 된다, 그럴 때를 대비해서 리모트 데스크탑 클라이언트를 가지고 있고요. 코다는 사용하지 않습니다. 코다의 그 개념을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. 코다는 약간 그 HTML 파일을 FTP 해놓고 이렇게 수정하면서 바로 보고 막 이런 거 같은데, 그 개념을 저는 잘 모르겠네요. 네, 지금까지 제가 12.9인치 아이패드 프로로 사용하는 개발과 관련된 앱들 4가지를 소개드렸습니다. 이런 개발에 관련된 앱을 제대로 사용하려면 와이파이 버전보다는 LTE 버전을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. 왜 그러냐면 와이파이는 언제 접속이 안 될지도 모르고, 그걸 또 막 테터링으로 연결하면 접속이 불안정하잖아요. 그래서 LTE 모드로 사시고, 핸드폰이랑 데이터 쉐어링 하는 거 요즘 거의 무료로 2대까지 해주잖아요. 그래서 데이터 쉐어링으로 사용하시길 추천드리고요. 그리고 또 12.9인치와 이제 9.7인치가 있는데, 9.7인치가 새로 나왔는데,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용도라면 12.9인치를 사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물론 12.9인치가 무겁고 불편하지만 이 키 피치도 보면 아무렇지도 않거든요.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. 이 맥의 키보드랑 보면 똑같아요. 네. 그래서 그냥 이 키보드 치듯이 이 키보드를 치면 되거든요. 근데 이제 9.7인치는 아무래도 이게 좀 작잖아요. 네. 그리고 화면도 아까 분할해서 사용하는 거 보여드렸지만, 분할해서 사용하면 더 넓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뭐 개발이나 뭐 서버 접속이나 뭐 이걸로 뭐 문서 작업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용도로 쓰실 거면 조금은 무겁더라도 요 12.9인치 아이패드 프로를 추천드리고요. 9.7인치는 저도 이 아이패드 프로 새로 나온 건 못 봐서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, 그래서 저는 개발자분들에게 12.9인치 아이패드 프로를 추천드립니다.